자, 가겠습니다. 이제 사실 앞에 교육은 간단하게 사실 이번 30회 시험은 뭐 그게 뭐 출제 빈도는 가능성은 뭐 그렇다 치고 일단 그냥 지나가듯이 누가 누구에게라는 기본 틀만 잘 아시면 돼요. 그리고 주의하실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보시면 되고 68페이지 보니까 등록 있죠. 등록 이꼴 뭐랬다? 사무소 그랬습니다. 근데 등록의 성격, 등록은 사무소인데 일단 등록했다라는 말은 자 우리가 개업했다라는 말은 등록했다는 거고 등록했다는 말은 사무소가 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등록은 대인적 처분이고 대인적 처분 따라서 일신전속성이 있죠. 그러니까 등록은 대인적 처분이니까 그 신청하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건 1등록주의죠. 사무소 몇 개? 한 개가 원칙입니다. 그리고 등록의 성격에 보니까 적법 요건 그랬는데 자 우리 보신 거 있었죠 앞에 일반인은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있는데 일반인이 중개를 업으로 하는 건 금지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하게 되면 이거 위법한 행위가 되고 제재는 몇 대 몇이다? 3대 3 그랬습니다. 그런데 일반인에게 금지되어 있는 이것도 일정한 조건을 갖춰서 뭐하면 등록을 하게 되면 그때 중개업이 이제 풀어지죠. 가능해지는데 이 금지 이퀄 부작위입니다. 하지 말란 거죠. 부작위를 풀어줍니다. 해제. 따라서 우리가 중개업을 통해서 얻게 되는 수익은 반사적 이익이지 아셨죠? 권리의 향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위법했던 행위가 등록을 함으로써 뭐다? 적법한 행위가 되도록 해주는 절차가 등록이고 등록은 효력 요건이 아니라 적법 요건이기 때문에 무등록자의 중개로 체결된 거래 계약도 유효다 무효다? 계약의 효력은 유효입니다. 적법성. 그리고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등록은 해줘야 되죠. 등록은 해줘야 된다. 그런데 등록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4가지 있습니다. 몇 가지? 예, 싸가지가 있죠. 이게. 그래서 그 4가지가 무슨 말이냐면 등록 신청을 하면 받아줘야 되는데 등록 신청 이퀄 등록은 아니라고요. 등록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나중에 등록관청이 협회에 대해서 통보해 주는 거 있죠. 통보해 주는 사유는 등록 신청사항이에요. 등록증 교부사항이에요. 교부사항입니다. 등록 신청 이퀄 등록은 아니라고. 등록 신청을 해서 다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를 통보하진 않아요. 등록 신청을 해서 등록한 경우 있죠. 즉 등록증 교부사항을 매월별로 정리해가지고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다가 통보해 줍니다. 아셨죠? 등록증 교부사항입니다. 그리고 기준에 적합하게 되면 등록은 해줘야 된다는 거고 오른쪽 보니까 일신 전속성이 있죠. 이전성을 부정하기 때문에 아들한테 상속해 줄 수도 없어요. 그죠? 그 사람만. 그래서 일신 전속성 그러니까 우리가 대인적 처분이다. 일신 전속성이다. 이 내용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에서 무조건 금지하고 있는 게 4개 있습니다.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양도 대여. 여기 해당되면 등록은 취소하고 할 수 있고 하고 몇 대 몇? 1대 1 이렇게요. 내용 다 정리되죠? 예, 그 다음에 등록 신청자입니다. 현행법상의 등록 신청자는 몇 개 있다? 2개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 없는 사람이 등록을 신청할 수는 없죠. 그리고 1번에 공인중개사하고 법인까지만 줄을 딱 긋고 잘 따라오고 있죠? 등록 신청자 동그라미 1번에 공인중개사 가로 열고 소속 공인중개사 제외 닫고 또는 법인까지.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법인 아닌 사람은 등록 신청이 안 됩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라고 할 때는 소공은 빼죠. 왜 뺄까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제외됩니다. 소공은 이미 누군가에게 소속이 되어 있죠. 소속되어 있는데 자기가 등록해버리면 자기 사무소에도 소속이 되죠. 그러면 이중 소속이 되니까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일단 그 나머지 기준 필요 없고 일단은 등록 신청자를 할 때는 누구? 공인중개사 법인이고 공인중개사는 소공 제외까지. 그 다음에 등록 관청가입니다.
등록관청에 일본에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컷. 누구로 말합니까?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공인중개사 법인은 이 말이죠. 법인은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컷. 등록관청은 사무소 관할청이다 이 말입니다. 사무소 관할청입니까?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청입니까? 사무소 관할청입니다. 그럼 여기가 부산광역시 연제구죠. 자,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사무소를 두는 경우, 그리고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사무소를 두는 경우입니다. 이때 지금 연제구에 사무소를 두면 등록관청은 누구를 말할까요? 연제구청장을 말하죠. 연제구는 특광시 밑에 있는 구죠. 특광시 밑에 있는 구가 뭡니까? 자치구입니다. 그리고 창원시 성산구에도 사무소를 두잖아요. 등록관청은 창원시장입니까? 성산구청장입니까? 성산구청장입니다. 창원광역시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없죠? 특례시 그런데 아직까지 그건 시행이 안 됐고, 창원시는 기초시입니다. 따라서 성산구가 있는데 구라는 걸 두더라도 이건 자치구가 아니라 뭐라고? 비자치구, 즉 행정상 편의를 위해서 나눠 놨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부산광역시 연제구에는 자치구청장, 연제구청장이 등록관청이고 성산구청장이 등록관청이지만 자치구, 비자치구의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주어지냐 그러면 등록신청서를 연제구청장에게, 등록신청서를 성산구청장에게 제출하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그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때 수수료 납부의 근거가 달라요. 연제구는요, 연제구 조례입니다. 성산구는요, 창원시 조례입니다. 이해하겠죠? 왜? 조례재정권이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자치구, 비자치구 관계없이 구라는 명칭을 쓰게 되면 등록관청은 누구다? 구청장이다. 그러니까 등록관청이라는 제목 옆에 딱 두 개만 적으시면 돼요. 첫 번째, 사무소 관할하는 거고, 주소지 관할입니까? 사무소 관할입니까? 사무소 관할 딱 적으시고, 그 다음에 명칭상 구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명칭상 구. 야, 등록관청은 자치구, 비자치구를 구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시험 나올 때는 자치구에 한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틀린 거 아시겠죠? 자치구, 비자치구 상관없이. 됐습니까? 그리고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 법인인 경우에 등록관청은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합니다. 맞죠? 넘어가시고. 그러니까 법인인 개공이 등록했다라는 말은 뭐가 있다? 주된 사무소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등록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자, 등록 기준 그러니까 출제된 횟수가 많죠? 그러니까 나온다. 어디다가 동그라미 할까요? 밑에 대통령령의 동그라미. 무슨 사항, 무슨 기준으로 끝나면 어디서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동그라미 했죠? 대통령령. 그리고 뒤에 보니까 세 번째 줄 한편 다음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 크다시고 이걸 우리는 특수법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법인의 경우에 이 법에 의한 법인이 있고 저 법에 의한 법인이 있거든요. 공인중개사 법에 의한 법인을 통상 우리가 중개법인 뭐 이렇게 불러요. 그냥 말할 때 그냥 통상 우리가 중개법인 혹은 법인인 개공 그럴 때는 누굴 말한다? 이걸 말합니다. 공인중개사 법에 의한 경우고 저 법, 다른 법률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특수법인이라고 부릅니다. 아셨죠? 그러면 특수법인은 법인 중에 하나죠. 그럼 개공은 등록한 사람이죠. 그럼 특수법인은 등록할까 안 할까? 예? 안 한다 그러면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연결고리를 지은 이유가 아무 의미가 없는데 특수법인은 법인 중에 하나고 법인은 개공 중에 하나죠. 그러면 개공은 뭐한 사람이다? 이 법에서 등록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특수법인도 등록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안 하는 게 원칙이에요?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안 하는 예외가 있고 주로 시험에 나오는 건 안 하는 겁니다. 누구? 지역농협입니다. 지역농협. 지역농협의 경우에는 특수법인이고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자산관리공사도 특수법인 가운데 하나거든요. 자산관리공사는 등록을 하는 예고, 지역농업협동조합은 안 하는 원칙이고, 예외고. 자, 그러면 등록 기준으로 갑니다. 자, 법인에, 그러니까 일단 등록 기준 딱 그러니까 어디서 정한다고? 등록 기준은 우리가 지금 등록 파트에서 딱 체크하실 게 등록의 성격 가운데 적법성, 일신 전속성 있죠? 두 개 딱 체킹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등록 기준입니다. 그러면 등록 기준은 현행법상에 등록 신청이 가능한 자가 공인중개사하고 두 번째 법인 두 개 있죠, 그죠?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 등록 신청하는 공인중개사는 일단 자격은 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겠죠? 그 다음에 결격 사유자는 돼, 안 돼? 17살짜리가 우리 청춘이 있거든요, 저녁에. 17살짜리가 시험을 쳐서 자격은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맞죠? 자격은 취득할 수 있는데 중개사무소는 오픈돼야 안 돼. 등록은 불가합니다. 왜? 결격 사유자이기 때문에. 결격 사유자의 대표적 경우가 미성년자입니다. 그러니까 등록하려면 일단 결격 사유자가 아니라야 됩니다. 그죠? 결격 사유자가 아니라야 되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야 됩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아니라 이거 등록관청이 확인할 사항입니다. 누가요? 등록관청이. 결격 사유자인지 아닌지는 관계기관 조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자격 취득 여부는 등록관청이 누구한테 자격증을 교부한,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됩니다. 누구의 의무라고? 등록관청의 의무입니다. 이 두 가지는 당연한 전제고, 아셨죠? 맛이 안 갔다, 자격은 취득했다, 기본 전제입니다. 거기다가 뭘 받았죠?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되는데, 실무교육 딱 그러면 기본 세 가지는 기억나야 됩니다. 누가 실시한다? 시도지사가. 요 기간은 1년. 교육 내용은 법률 지시까지. 여러분이 배우는 6과목 다가 그죠? 실무교육의 내용입니다.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된다. 딱.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증명해야 되거든요. 실무교육 이수 확인증 사본을 제출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반드시는 아니고, 그러니까 등록관청이 협회 등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굳이 제출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겠죠, 그죠? 실무교육. 그리고 사무소 확보입니다.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사무소 확보를 했다라는 증명 서류가 대표적으로 뭐겠습니까?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그래서 요 실무교육과 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 있죠? 이 두 가지가 뭐다? 우리가 증명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래 두 개만 증명하면 됩니다. 실무교육을 받았는지, 사무소를 확보했는지. 이해하겠죠? 자, 이렇게 딱 두 개 전제하고 교재 보시면 실무교육은 실무수석교육까지 포함시켜가지고 세 가지 그랬죠? 누가 실시한다? 시도지사가. 그죠? 언제?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 유효기간. 교육 내용은 법률 지식. 그 시도지사 자리에 잘 바뀌었습니다. 한 분은 등록관청이 들어갔다가요, 한 분은 국장이 들어갔다가. 웃기는 건 이 지문을 읽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등록관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읽기를 시도지사로 쳐 읽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죠. 본인이 습관화되어 있는 머릿속에서 입력되어 있는 딱 그 글자를 봅니다. 아셨죠? 딱딱 끊어서 제대로 읽어야 됩니다. 시도지사.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사무소 확보 갑니다. 보시면 사무소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러면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라 되어 있죠.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다가 줄을 딱 긋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허가받은 건물, 적법한 건물이라는 뜻입니다. 허가받은 적법한 건물입니다. 그죠? 그런데 안 된다라고 밑에 있어요. 뭐는 안 돼? 가설 건축물은 안 됩니다. 가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죠? 그런데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어야 하지만 동그라미 2번에 예외. 기재되기 전 건물주를 닦았죠. 기재 전 건물도 될까 안 될까요? 돼요, 그죠? 기재 전 건물도. 이건 전제가 있죠. 사용 승인을 받았다면, 사용에 문제가 없다면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용 승인에, 즉 사용에 문제가 없다면 기재 전 건물도 된다. 그러니까 요는 여기서 얘기하는 건 사용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지 누구 거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따라서 중개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뭐뭐 있습니까? 4개 있습니다. 허가받은 건물, 적법한 건물, 기재 전 건물, 미등기 건물. 아셨죠? 등기는 뭐에 관한 공부죠? 권리입니다. 권리. 그러니까 누구 거냐의 문제지 사용을 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개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몇 개? 4개. 그럼 반대로 못하는 게요. 무허가 건물, 불법 건축물, 그리고 못한데 가설 건축물 이렇게. 듣고 있습니까? 기억하시고. 되는 거 4개, 안 되는 거 3개. 그럼 사용권 확보라 그럴 때 소유 전세 임대차 사용 대차 그랬죠. 따라서 옆에다가 중개사무소 소유 불문입니다. 누구 겁니까? 상관없습니다. 내 거니까 내 거면 좋겠죠 뭐. 이런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내 거면 좋죠, 그죠? 들어오든가 말든가, 그죠? 빨리 하나 사가지고 크지 않아도 자그마하게 사가지고 제가 아는 제가 말씀드렸지 한번 그 소장님은 진짜 우아하세요. 답답한 만큼 우아해요. 그냥 이제 아파트에 있다 보니까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한 번씩 이제 그 동네로 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딱 그 아파트 입구에 혼자 있습니다. 그 이제 세대수가 그리 많지는 않아요. 한 300세대나 되려나? 그 정도 세대인데, 그러니까 자그마한 아파트 단지 있잖아요. 단지인데 그 입구에 상가 건물이 옛날 지은 거니까 조그마한 상가 건물이 있어요. 그 상가 건물에 1층에 본인만 있어요. 그 상가 아파트 단지 들어가려면 그걸 지나가야 돼. 예. 중개사무소 그런 거, 그 300세대에 관한 내용들은, 그리고 또 그 오래된 사람이에요. 나 연세가 좀 있으니까 그 동네 주민들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독점이야. 그래서 아침에 딱 가장 이게 뭐 이렇게 보면 쫙 문을 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잎들 있는 화분들 있죠. 화분도 잘 안 키우면 다 죽잖아요, 그죠? 뒤지는 거 아니고 다 죽잖아요, 그죠? 자, 이런 말을 잘 안 쓰는데 이상 수업만 하면 이래. 그죠? 저기 이게 열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탁탁탁 계단이 있잖아요, 이거 올리는 거. 그러다 아침에 전에 탁 이제 클래식 탁 틀어놓고요. 이 분무기 있죠, 물분무기 있죠. 얼마나 우아하게 뿌리는지 이렇게 촥. 그래서 혼자서 즐기세요, 그러고 이제 오후에 잠가면 빛이 들어오잖아요. 이게 빛이 이제 해질녘에 빛이 잘 들어오거든요. 잘 들어오니까 이게 은은하잖아. 거기서 탁 앉아서 있잖아요. 불도 안 켜면 뭐 하나씩 뭐 이제 컴퓨터 가면 이렇게 지나가다 뭐 썰리해서 작물 이거 들어가니까 그 조명 아래에서 있잖아요. 햇빛 있잖아요, 햇빛. 그 아래에서 혼자 책 보고 계시는 거예요. 말도 얼마나 자분자분하게 하는지. 아, 네, 하세요. 조금은 더 급하면 쏙딱 성질 뒤집어지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굉장히 젠틀하신 분.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마 뭐 그러니까 제가 한번 해보니까 그러니까 그 경기 가면 그러니까 괜찮아요. 뭐 세도 얼마 안 나가고 뭐 이게 뭐 세도 얼마나 30만 원인가? 30만 원인가? 예, 그래고 그냥 뭐 소일거리 한다면 좋다면서. 그러니까 사람들도 한 번씩 왔다 갔다 하고 안심심하게 뭔가 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어쨌든 뭐 아쉬워 사는 게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우아하신 분입니다. 자, 사용권 사무소 소유 불문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임대차 사용대차 같은 경우에 뭐냐면 동업이거든요. 동업하는 경우에는 나는 자격증을 걸고 그 상대방은 사무소를 얻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사무소가 내 명의는 아닌 거예요. 타인 명의의 임대차도 될까 안 될까? 됩니다. 예,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법인으로 가요. 법인은 등록하잖아요. 등록한다는 말은 뭐가 있다? 주사무소가 있다. 주된 사무소가 없을 수는 없어요. 법인인 개공이라는 말 자체가.
그죠? 그런데 여기 주된 사무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누구죠? 소장이 대표입니다. 소장을 대표라고 불러요. 그러면 신고를 통해 가지고 들 수 있는 사무소가 뭐예요? 분사무소예요. 분사무소에서 소장을 뭐라고 부르죠? 책임자라고 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표와 책임자는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자죠. 중개 업무를 수행한다는 말은 뭐가 있다?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 결격 사유자가 아니라 해야 됩니다. 누가? 법인의 구성기관인 법인에서도 사실 주인이라 보면 돼요.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임원이고 한 명 합자 같은 경우에는 사원인데 사원도 무한 책임 사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명 같은 경우는 무한밖에 없지만 합자 같은 경우는 무한 유한 책임 사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원 임원이라 할 때 이 사원 임원이라 할 때 사원은 뭐다? 무한 책임 사원을 말한다. 회사 망하면 나도 망한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법인 사원 임원이 법인의 구성기관인데 요거 전원이 결격 사유자가 아니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격을 취득해야 된다. 그러니까 법인에 있어서 주된 사무소는 둬야 되지만 분사무소는 없을 수도 있죠. 일단 여기 위에만 놓고 보면 당연히 누구는 공인중개사 알아야 됩니까? 대표입니다. 그죠? 그러면 법인의 대표를 포함해서 사원 임원이 총 6명이 있어요. 6명이고 공인중개사는 3분의 1 이상 이라야 돼요. 그러면 대표를 포함시키는 게 공인중개사 수가 많아요? 제외하는 게 많아요? 제외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 한 명 있고 제외하고 그러니까 사원 임원이 총 6인이라면 그중 공인중개사는 몇 명 이상이어야 등록이 가능하다? 3인이죠. 그죠? 6명에서 1명은 대표고 나머지 5명에서 3분의 1이니까 설마 쪼개지는 않죠? 죽습니다. 그래서 3분의 1 이상입니까? 미만입니까? 이상이다. 아까 그랬죠? 공인중개사 자격 이퀄 책임지는 자. 책임지는 자는 많을수록 좋다. 해서 이상입니다. 됐죠? 이렇게. 그래서 대표를 제외하고 몇 분의 몇? 3분의 1 이상이 이렇게 하면 돼요. 3분의 1 이상이 제외하고 제외 3분의 1 이상 전원이 이렇게 그 다음에 실무 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실무 교육은 누가 받냐 그러면 법인의 사원 임원 전원이죠. 그래서 사원 임원 전원입니다. 사원 임원 전원이 그런데 가끔 지문에 보면 예전에 나왔던 게 이거거든요.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사원 임원은 실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라고 나오면 O다 X다? X입니다. 3분의 1 이상이다 그러니까 3분의 2는 일반인이죠. 일반인인 사원 임원은 중개업에 종사는 되지만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사원 임원이 실무 교육 받는다라는 말은 일반인인 사원 임원은 실무 교육 받지 않아도 된다 뜻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사원 임원은 뭐라고? 전원입니다. 중개 업무 수행 여부 관계없이. 그다음에 사무소를 갖춰라까지는 비슷하죠, 내용이. 자, 여기다가 2개 추가됩니다. 자, 여기에 법인의 등록 기준에 첫 번째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상법상 회사 되어 있죠. 상법상의 회사, 상법상 회사 또는요. 상법상 회사 또는 뭐 협동조합입니다. 협동조합으로서 협동조합이고 그리고 자본금이 얼마라고요? 자본금이 5천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온 경우를 보면 상법상 자본금 요건을 갖춘 회사는 등록이 가능하고 OX 상법상 자본금 요건을 갖춘 회사는 등록이 가능하고 X죠. 자본금은 이거 상법이 아니라 공인중개사법에서 요구하는 자본금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아셨죠? 상법상에는 최소 자본금 규정이 삭제되고 없습니다. 최소 얼마 이상이라는 규정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에서 요구하는 자본금 규모가 얼마라고? 5천만 원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법 14조에 보면 법 14조 업무만 뭐 할 목적으로 법 제14조 업무만 영위할 목적입니다. 법 제14조 업무만 영위한다. 그러니까 겸업의 제한을 받나 그죠? 그러니까 겸업 제한이라는 딱 말이 나오면 이거 법인일까요? 개인일까요? 법인입니다. 딱 이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자 실사부터 해가지고 비교하시면서 그래서 다시 가보시면 71페이지에 상법상에서 그 다음에 협동조합 뒤에 줄 것죠. 사회적 협동조합 포함 제외 그러니까 영리 비영리를 말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뺀 거예요. 우리는 영리법인이죠. 영리사단법인입니다. 아셨죠? 예, 영리사단법인이고 그리고 내려가서 이번에 보니까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 돼 있죠. 즉 겸업의 제한을 받는다. 겸업이란 말이 나오면 그러니까 뭘 말합니까? 법인을 말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3번에 두 군데만 동그라미 해보시겠습니까? 제외하고 또 이상에다가 동그라미. 그래서 자격 있는 자가 누구냐 하는 얘기고요. 4번 대표 임원 사원 전원 동그라미 하시고 분사무소는 누가 받는다? 책임자가 그죠? 책임자가. 그리고 5번 건축물 대장에 나오는 내용들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됐고 그 다음에 73페이지 보니까 등록 절차가 있습니다. 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누구한테요? 사무소 관할 누구한테?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청하겠죠. 그리고 등록 신청할 때 제출하지 않는 서류 보입니까?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 대장은 전산망을 확인할 수 있죠.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2번 자격증 4번도 필요가 없습니다. 왜? 누가 확인할 거니까. 등록관청이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확인할 거니까 필요 없죠. 됐습니까? 예. 그리고 하나 더 적을까요? 보정 설정 증명서류.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 대장, 자격증 4번, 그리고 보정 설정 증명서류. 업무 보정 있죠? 보정 설정 증명서류 하고요. 그 다음에 제출 서류는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4번하고 여권용 사진,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인데 이건 뭘 말한다? 제일 보편적인 게 임대차 계약서를 말합니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자 3번에 보십시오. 제출하는 서류는 3번 제목 옆에 뭐 적을까요? 내 외국인 간 차입니다. 등록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내국인 외국인 간의 차이가 있다 없다? 있다. 내 외국인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있죠? 제목 달면 공정서류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의 경우에는 뭘 제출한다? 공정서류입니다. 뭐를 증명하는 거죠? 결격 사유자가 아님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서류, 공정서류입니다. 공정서류. 그리고 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 등기 증명서류 있죠. 그래서 공정서류와 증명서류를 제출한다. 외국인일 때, 외국 법인일 때 이렇게요. 외국인일 때, 외국 법인일 때 이렇게 됐죠. 그래서 외국인, 외국 법인 그리고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그러니까 부산은 연재 구조례겠죠. 창원시는요. 창원시 조례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등록 신청을 받으면 거절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거절하거나 제한하지 못하는데 등록 신청했다고 모두 등록 신청을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공인중개사 법인 아닌 자가 등록 신청할 때, 기준에 미달할 때, 결격 사유자일 때,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라면 등록 신청을 말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등록의 통지 보입니까? 등록의 통지 옆에다가 이퀄 하시고 등록이라고 적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 공인중개사가 그러니까 되는 때, 그러니까 우리가 등록 신청을 해서 있잖아요. 등록 신청해서 개공이 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통지입니다. 그러니까 등록의 통지를 받았다.
이퀄 등록이 되었다 이퀄 개공입니다. 그러니까 등록의 통지 이전에 그죠? 업무를 개시하면 개공입니까? 무등록자입니까? 무등록자입니다. 그러니까 등록의 통지를 받았을 때 등록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등록의 효력 발생 이전이라면 무등록자죠. 근데 등록의 통지를 받았는데 그냥 바로 업무를 개시했어요. 제가 그랬죠. 실무적으로 등록 이퀄 사무소고 중개업에 종사한다는 말은 사무소에 뭐가 걸려있다? 등록증이 걸려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등록의 통지를 받은 자가 바로 업무로 즉시 업무를 개시하게 되면 무등록자입니까? 개공입니까? 등록의 통지를 받은 사람이 바로 중개업을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개업 공인중개사일까요? 아니면 무등록자일까요?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등록의 통지를 받았다는 말은 등록이 되었다 뜻이고 등록이 된 자를 뭐란다? 개공 그러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등록의 통지를 받았어요? 등록증을 받았어요? 통지, 문자가 띵동 날아와요. 등록증 받아가라고. 그러면 문자가 띵동 날아왔으니까 이 사람은 통지 받았을 뿐이지 등록증은 아직 안 받았어요. 그럼 바로 업무를 개시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왜? 사무소에 뭐가 안 걸려있으니까 등록증이 걸려있지 않으니까. 아셨죠? 바로 업무를 개시할 수는 없어요. 근데 바로 업무를 개시하더라도 무등록자는 아니에요. 왜? 등록했으니까. 맞죠? 등록했으니까. 그런데 사무소에 등록증이 걸려있지 않으니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라든지 제재는 받겠죠. 자, 그래서 등록의 통지 이퀄 뭐라고? 등록이고 등록했으니까 이퀄 개공입니다. 그래서 밑에 박스 있죠. 법인인 개공이나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되는데 언제까지 통지한다? 바로 위에 7일 동그라미 하시고. 자, 우리가 업무 처리 기간이 나옵니다. 업무 처리 기간이 나오는데 시험에 자주 언급되는 것만 딱 보면 즉시 처리하는 게 있고요. 지체 없이 처리하는 게 있고 7일 이내에 처리하는 게 있고 1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면 적시라고 하는 것은 딱 3개거든요. 예? 일제제 뭐예요? 뭐요? 일반 사면요. 일반 사면 적시, 그죠? 그다음에 적시 등록증 자격증의 재교부, 그죠? 그다음에 적시 뭡니까? 재개업 신고 있죠? 재개업 신고 시에는 등록증을 언제까지 돌려준다? 적시 반환입니다. 등록증을 적시 반환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반 사면 적시, 적시 재교부, 적시 반환 이렇게. 반환한다 뭐라고? 이거 뭘 반환한다고? 등록증, 그죠? 재개업 신고 시 등록증 반환입니다. 이 두 개가 보통 거기 밖에 나오죠, 그죠? 적시가 지체 없이로, 반환을 재교부로 이렇게 나오니까. 자, 지체 없이는 이퀄 뭡니까? 이거 지체 없이란 말은 가급적 빨리라는 뜻입니다. 자, 일단은 지체 없이가 무조건 나와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 부동산 거래 신고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무조건 이 부분하고 뭐밖에 안 나와? 지체 없이밖에 안 나와요. 그죠? 그리고 지체 없이가 주로 언급되는 게 뭐냐면 이 7이라고 서로 비교해 나오거든요.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했다. 정보를 공개한다. 빨리 신중하게. 신중하게.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개인의 신상은 오픈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묻어서 같이 나갈 수 있거든. 정보 공개할 때. 그러니까 정보 공개는 신중하게 하니까 며칠? 7일. 그러니까 신중을 기하거나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있죠? 사무소 설치의 경우에는 며칠이다? 7일입니다. 반대로 이미 결정된 사항, 변수가 없을 때 있잖아요. 신속을 기할 때, 그죠? 그 다음에 결정된 사항, 그 다음에 변수가 없는 거, 변수가 없는 경우들은 언제? 지체 없이. 그러니까 전속 중개 계약 체결 시에 정보를 공개합니다. 빨리 신중하게. 신중하게 하니까 7일 이내죠. 근데 이미 공개한 내용은 문수로 통지해 줘야 돼요. 언제까지? 그죠? 가급적 빨리. 왜? 이미 오픈되어 있으니까 이런 내용을 오픈했다고 알려주는 거야. 또 있어. 협회 있죠. 공인중개사 협회에는 총회를 개최하죠. 총회 의결사항. 의결이죠. 의결. 의결사항은 국장에게 보고를 해야 돼요. 언제까지? 국장에게 총회 의결사항을 보고해야 돼. 언제까지? 이해하겠죠? 신속을 기하거나
이미 결정된 사항이나 변수가 없을 때 가급적 빨리라는 말을 넣어서 다시 돌려보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요거 신중을 기할 때, 그러니까 사무 설치한다 그러니까 며칠? 7일. 이해하겠죠? 군사무 설치도 필정 언제 교부한다? 7일 이내에. 그 다음에 사무소 이전 있죠. 사무소를 이전한다는 건 새로운 곳에 사무소를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등록증의 재교부는 언제죠? 적시거든요. 적시 재교부인데 사무소 이전으로 인한 재교부는요. 예, 7일 이내입니다. 이해하겠죠? 현장 확인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10일은 천천히 길게 뭐 이런 거예요. 하고 나서 뭐 알려줘. 자, 사무소를 이미 옮겼어요. 그럼 사무소 이전 신고는 옮기기 전에 합니까? 후에 합니까? 후에 합니다. 며칠까지 하면 돼? 예, 10일이요. 이 10은 의뢰인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어떤 행위를 했다가 이미 하고 난 이후니까 아셨죠? 이전 신고. 고용 관계도 끝났어요. 언제까지 알려면 주면 돼? 얘는 이제 잘랐어. 라고 알려주면 돼. 10일 이내에. 이해하겠죠? 보통 천천히 여유 있게 이런 의미가 보통 10이에요. 길다라는 의미. 아까 소유권 보존 등기하면 언제까지 주담권 설정해라? 10월요. 10월. 그러니까 10달이 긴 시간이 지나도록 보존 등기 해놓고는 아직까지 뭐 안 했다고? 주담권 설정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금 조달이라는 원래의 목적이 없어졌다 보는 거죠. 이해합니까? 취지가. 그래서 이렇게 숫자를 씁니다. 자, 그래서 등록의 통지 7일 돼가지고 밑에 보정 설정입니다. 업무 보정 설정 옆에다가 적죠. 등록 후 보정입니까? 보정 후 등록입니까? 등록 후 보정입니다. 그러니까 보정 설정은 등록 요건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죠? 그래서 보정 방법이 있습니다.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세 개 나오죠? 예, 그래서 세 가지. 보정보험, 공제, 공탁까지. 보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오른쪽 갑니다. 보정 설정 신고해야 되죠? 언제까지 할까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합니다. 언제부터요? 등록한 때는입니다. 그러니까 등록 후입니다. 등록 신청을 하려는 자가 아니라 등록한 자가 하죠. 등록한 자가 언제까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신고해야 되는데 꼭 신고해야 될까?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등록증 교부입니다. 등록관청은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등록증 교부는 뭘 확인하고 동그라미 이번에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한 후, 그럼 보정 설정까지 끝났다라는 말은 중개업을 위한 준비는 다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자, 보정 설정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가급적 빨리 교부하여야 한다. 말되죠? 지체 없습니다. 다음에 등록대장에다가 기록을 하고요. 기재를 하고 기록하고 보존해야 된다. 아셨죠? 다음에 업무 개시입니다. 기업 공제사는 언제까지 업무를 개시해야 될까요? 명문 규정 없음이라고 적어볼까요? 중개 업무 개시 시기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을 두지 않는다. 업무 개시 시기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이 없지만 재산 휴업이 얼마를 초과할 때는 3월을 초과할 때는 휴업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최소한 3월이 경과되기 전에는 업무를 개시해야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5번 협회 통보가 나옵니다. 등록관청은 협회에 통보하죠. 통보하는데 1번 등록증 교부입니까? 등록 신청입니까? 등록증 교부입니다.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라고 했잖아. 그죠? 근데 제한하지 못한다고 해서 등록 신청하면 다 그냥 받아주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등록증을 교부한 때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신고죠. 이전 신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 고용 신고, 휴폐업 신고. 그러니까 등록증 교부, 그 다음에 신고사항, 그리고 행정처분. 여기서 행정처분이란 뭘 말할까요? 등록 취소와 업무 정지 나오죠. 이유는요. 통보하는 자가 누구이기 때문에 등록관청이니까 그래요. 등록관청이 통보하는 행정처분이니까
등록 취소 업무 등기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오면 안 돼? 자격 취소 같은 건 나오면 안 돼요. 그죠? 이렇게. 그리고 동그라미 이번에 언제까지? 예, 다음 달 10일까지 줄을 긋고, 그래서 협회에 대해서 통보해야 되는 건 머릿속에 해봐요. 등록증 교부, 그리고 신고사항, 행정처분사항입니다. 신고는 뭐뭐 있더라? 사무소 이전, 분사무소, 고용, 그죠? 고용인, 그리고 휴피업 등 있죠? 4개. 그리고 등록증을 잃어버렸다, 못 쓰게 되었다 하면 뭐 합니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고, 재교부 신청 시에도 뭐 해주라? 등록 신고에 수수료,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뭡니까? 시군 구조례겠죠?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 다음 종별 변경으로 가보시면 종별 변경이란 개업 공인중개사가 또 다른 종류의 개업 공인중개사로 종류가 뭐 되는 거다?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인데 개공의 정의가 뭐죠?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가 개공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개공이 또 다른 개공이 되니까 등록은 뭐 할까? 신청해야 되겠죠. 그죠? 등록 신청. 그래서 신규 등록입니다. 종별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등록이니까 신규 등록을 해야 된다. 그러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등록한 자가 개공인데 또 뭐 한다고? 등록하니까 뭐가 되죠? 이중 등록입니다. 공인중개사법상에 이중 등록이 허용되는 예외는 없죠. 무조건 걸리면 날아갑니다. 그런데 이중 등록이 안 되려면 종전 등록을 폐업하는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실무적으로 종전 등록을 폐업하는 대신에 종전 등록증 있죠? 앞에 종전 등록증을 반납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 등록증을 가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종전 등록증을 반납한다. 그러니까 종별 변경 시에는 기억해야 됩니다. 종별 변경 시에는 이중 등록을 방지하기 위해서 별도의 폐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별도의 폐업 신고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폐업 신고 대신에 뭐 하죠? 종전 등록증을 반납합니다. 여기. 네. 기억하셨죠? 2개.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다만 이제 예외가 있는데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자, 만일에 여기가 연제구에서 부칙상의 개공과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어떤 차이가 있죠? 자격이 있다 없다 말고는 차이가 없어요. 그죠? 원래 부칙상 개공은 뭐 지역 제한이라든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연제구라는 그 안에서 보면 똑같아요. 그러면 부칙상의 개공이 자격을 취득해서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된다라고 할 때 이건 부칙상 개공이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된 건 아니죠. 자격을 땄기 때문에 그냥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되는 건데 그러면 새로운 또 등록 절차를 거치잖아요. 근데 업무의 계속성이나 혹은 절차의 편의성을 위해서 등록 절차를 거치면 최소 며칠이죠? 7일 이내입니다. 7일 이내인데 재교부는 언제까지 하죠? 적시입니다. 그러니까 절차의 편의성, 절차가 간편한 거죠.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되려면 어떻게 기존의 등록증하고 자격을 취득했다는 사실만 확인이 딱 되면 등록증을 어떻게 한다고? 즉시 재교부해 줍니다. 그죠? 그런데 신규 등록 절차를 밟으면 기본적으로 7일 정의 소요 기간이 있으니까 주의하실 건 부칙상 개공이 뭐로 바뀔 때? 공인중개사인 개공으로 바뀔 때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서? 등록관청 안에서 바뀔 때입니다. 지금 이 동그라미 두 개가 결합이 되면 이건 신규다 재교부다? 재교부다. 등록증 재교부 방법에 의한다. 이렇게요. 등록증 재교부는 뭐로 바뀐다? 부칙상의 개공이 공인중개사인 개공으로 바뀌고 어디서? 등록관청의 관 내에서. 그러니까 법인으로 바뀌면 신규, 관할구역 밖에서 하면 신규. 아셨죠? 두 개의 조건이 결합되었을 때만 뭐다? 재교부다. 그러니까 종별 변경에 재교부되는 경우는 딱 하나였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종별 변경 딱 그러면 신규라고 대답해야 돼요. 재교부라고 대답해야 돼요.
신규라고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됐죠? 예. 좀 쉬다 할까요?